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글로벌 이슈를 분석해 볼까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 뉴스를 하나 찾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이 고속철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향후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트렌드, 싱가포르와 쿠알라룸푸르 고속철 관련 투자 유망주는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에 고속철도를 건설한다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증시에서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준비된 지도를 좀 볼까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와 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금 표시되고 있는 이 파란색 지역이 쿠알라룸푸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섬이 싱가포르 섬인데 여기를 지금 고속철도로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결하면서 거점 도시들을 모두 육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고속철도가 완성이 되면 실제로 한 90분 정도에 양쪽을 오갈 수 있는 이런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양국 총리는 지금 고속철도 건설에 모두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2020년까지 완공을 해서 정부와 민자가 공동으로 자본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고속철도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신칸센이라든지 프랑스의 떼제베 같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사 소요 비용은 한 7조에서 10조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나라의 이제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그런 공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살펴보게 되면 현재 지금 양국 간의 교통이나 물류는 모두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통이 엄청나게 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육로교통하고 항공만 있는 상황인데 항공도 지금 거의 포화 상태고요. 교통도 지금 포화 상태에 놓여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스칸다라고 하는 지역, 바로 이제 이 싱가포르와 맞닿아 있는 이 지역에서 수상 택시를 만든다든지 추가적인 교량을 건설하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최근에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지역으로 리조트 건설이 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조트 건설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휴양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이 공사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 쿠알라룸푸르도 인구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어서 구매력이 높은 도시고요. 이미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제일 구매력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도시를 두 가지를 연결함으로써 향후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 시너지를 국내 건설업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쟁점일 것 같은데, 국내 건설업계의 동남아 진출 현황, 또 2013년에 그 동남아 건설, 이 플랜트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2013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지역별의 수주 현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올 한 해 작년과 대비해서 연초부터 지금 수주되고 있는 것이 중동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성장률 측면에서 보자면 아시아 쪽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외에도 중남미 쪽에서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 중동 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유럽 업체와 한국 업체가 모두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로컬 업체들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이 국내 업체도 한 30% 정도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에 중동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 발전 물량, 이 건설 물량들을 살펴보게 되면 동남아 쪽에서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쪽의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싱가포르 물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조트 물량이 굉장히 많고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수요를 비롯해서 교량이라든지 SOC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는 화학 플랜트 쪽 증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4월 달에 110억 달러 규모의 태국의 종합 물관리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현재 낙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네. 3배수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관련된 사업 10개 중에서 모두 지금 플러스 요인을 받고 있는 것은 태국의 로컬 업체와 국내 컨소시엄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수주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 중남미 쪽에서는 베네수엘라, 칠레, 콜롬비아 쪽의 수주가 활발한데 현대건설이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 굉장히 많은 공사를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나이지리아 쪽에서 LNG 공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쪽에 대해서는 이 대우건설이 계속 스킨십을 넓혀가면서 향후 공사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남아 수주는 늘어날 전망이고 이 발주 물량은 계속해서 확대될 예상인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업종, 종목군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동남아 쪽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보여지죠. 지금 휴양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건설 물량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SOC와 같은 이런 쪽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 건설업체에 나오고 있는 월보라든지 회보 같은 것들을 보시면 중동을 넘어서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보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은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공략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신문들의 사설을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대림산업 같은 이 해당 지역에 이미 투자를 해놓아서 상당 부분 수주가 추가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살리는데 내수 경기를 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건설 쪽이고요. 네. 미국이나 유럽 쪽도 최근에 건설 경기 부양을 통해서 혹은 자국 내 건설 경기가 부양이 어렵다면 해외 쪽으로의 진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동남아 수주와 관련된 장기 투자 전략은 이쪽도 결국은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도시화는 중국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지역도 굉장히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시화에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주택 수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건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네. 최근 이 국내에서 유통산업 그 현실화에 따른 굉장히 많은 노력들, 특히 유통 쪽을 현실화하겠다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안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다면 국내 대형 유통사들은 더 이상 국내에서 높은 유통이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유통 현실화의 가장 큰 관점은 유통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익들을 줄여서 현실화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통업체들도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소비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이제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롯데쇼핑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장기적으로 좀 높여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간 고속철도 건설 소식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 동남아 수주와 관련한 국내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종현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